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성공을 파는 동기부여 강사들의 헛소리야. 내가 재밌게 보는 혹은 봤던 유튜브 채널 몇 개 알려줄게. 하마 어퍼컷,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1분 과학, 마이너 리뷰 갤러리, 너진똑 등등. 이들 중엔 형아쌤이 이 채널을 본다고? 이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데? 할 사람도 있어. 나도 알거든? 근데 난 이 사람들의 논리 전개가 좋아.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기 위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사례를 조합하는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많은 걸 배우거든. 내 의견과 비슷한 것도 그렇지 않은 반박할 것도 있어. 상관없지.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알아가는 게 있으니 말이야. 결국 나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 반대로 가치관도 철학도 없이 무언가를 내세우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 속이 비었거든. 그런데 지금의 자기계발 시장이 딱 이 모양이야. 속은 비고 겉은 부풀린 사람들이 성공을 필두로 강의와 상담을 팔고 있어. 짤막하게 우리나라 자기계발의 역사를 살펴보자. 베이비붐 세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기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사회 고위층으로 올라가 부와 명성, 즉 성공을 할 수 있었어. 근데 모든 식구를 다 그렇게 하기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나잖아. 그러니 집안 식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하며 기대와 자산을 몰빵했어. 그렇게 한 집안의 기둥으로 모든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대접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으려니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딴짓, 게으름, 나태 이런 건 모두 죄악이지. 그러니 위인이나 이미 성공한 유명인의 명언이나 삶의 태도를 모아 노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초창기 자기계발의 흐름이었어. 이때 유행한 책은 대기업 회장님의 자서전이나 경영 철학, 미라클 모닝, 성공하는 사람의 10가지 습관 이런 거지. 이렇게 뼈와 시간을 갈아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어. 이들은 무엇을 보면서 자랐을까? 첫째, 열심히 사느라 가정을 등한시하는 방치가정 속에 살며 치열함에 대한 이중감정을 느끼거나, 둘째, 열심히 했으나 원하는 삶을 쟁취하지 못한 부모님의 실패,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사회와 삶에 비관하고 탓하는 소리를 들으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셋째,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부모의 치열한 근명성실과 자부심이 자녀의 높은 교육열로 이어지며 이미 지식할 것 같은 과로 상태로 사회에 나서게 돼. 이맘때부터 나온 자기계발의 새로운 흐름이 바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라고 토닥여주는 힐링과 위로야. 말이야 좋지. 근데 여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응당 직면해야 하는 현실에서 눈 돌리게 하는 프로포폴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야. 빚은 쌓이고 있고 사회로 진출하지는 못하면서 신용카드 슥슥 긁으며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 이러거나,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 얘기하며 책임은 하나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 흐름이 맞이한 그 다음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지. 이 힐링과 위로, 자기계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바로 심리학이야. 공감, 위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기 등이 겉핥기식으로 자기 좋은 부분만 취사 선택되어서 인용되었어. 이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동시에 전혀 다른 색깔의 자기계발 물결도 있어. 성공에 대한 의지와 노력, 삶의 태도를 강조하던 게 기존의 흐름이라고 했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난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 옆집에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를 둔 저놈은 그냥 놀고 먹어도 자기 소유의 강남 빌딩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정말 노력, 성실, 정직 이런 게 성공의 척도인가? 내가 바라는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인데?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데 이 빡센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른바 쉽고 빠른 새끼를 누가 먼저 찾는가? 채굴하는 인생은 한방 정신으로 세대 교체를 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건 마찬가지이기에 기존 흐름이 주목하던 위인의 명언 등은 계속 활용하지. 다만 옛날 사람들의 캐캐묵은 정신이 아니라 흑수저에서 다이아 수저를 이뤄낸 이 시대의 자수성가 사업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월 몇 억의 수익을 버는 인플루언서 등을 분석하고 배우는 식으로 변경이 된 거야. 자, 정리하면 지금의 자기계발 시장은 두 가지의 물결이 동시에 일고 있어. 힐링과 위로, 이를 고수하기 위해 사회와 타인을 탓하는 무책임한 징징 물결,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한방에 올인하는 성공 타짜 물결. 이 두 물결이 슬슬 섞이며 나오는 새로운 물결이 있거든. 그게 잠재의식의 힘이라거나 끌어당김의 법칙 등을 얘기하는 MG 사자 성공파리 강사들이야. 노력, 성실, 정직 등을 뺀 곳에 이들은 무의식과 몰입을 집어넣었어.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건 가짜다. 진심으로 내면 깊은 곳까지 성공을 간절히 원한 적이 있는가?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나를 도와준다. 무언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내가 먼저 그것으로 identify 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자처럼 살아라. 찌질하게 돈 아끼지 말고 고급 스포츠카에 명품, 비싼 술과 음식 먹으며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내면까지 속여라. 그럼 돈과 성공을 당신이 끌어당겨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유사심리학에서 취사 선택하고 있어. 끔찍한 혼종인 셈이지. 성공파리는 힐링 위로 중독자라며 까고, 힐링 위로는 저들의 성공이 우리에겐 박탈감이 된다며 자각 못한 열등감으로 그들을 까는 자기계발러 전쟁 시대가 온 거야. 문제는 이 성공파리들이 스스로를 상담사로 지칭한다는 점이야. 당신의 삶을 코칭해주겠다든지 몇 주 상담한다며 고액의 상담료 받아놓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언, 비난하며 지 할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 무의식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을 돈과 성공으로 정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고, 리뷰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주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며 박수 짝짝구.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듣지도 않고 무조건 돈과 성공의 왕도를 가르쳐주는, 상담은 당연히 아니고 코칭이라고 하기에도 부적절한 짓이야. 자, 확실하게 하자. 나는 잠재의식이라든가 끌어당김이라든가 이런 거 있다고 믿는 쪽이야. 현실치료에서도 나는 감정과 욕구를 선택한다 라고 말하고, 그건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인식 전환만으로 얼마나 삶이 많이 바뀌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교류 분석에는 각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삶의 각본대로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끌고 간다거든. 이 각본으로서의 얽힘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상담할 때마다 놀라곤 해. 심리극을 할 때도 그렇고 가족 세우기를 할 때는 더더욱 그래. 인간의 의식보다 거대한 어떠한 힘이 있음을 느끼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점점 믿을 수밖에 없어진다고. 근데 내가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확고히 말할 수 있어. 무의식을 지배한다느니 우주를 끌어당겨서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왜 제정신이 아니냐고 논리 허점 3가지를 짚을게. 1. 의식보다 거대한 어떤 힘이 있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 근데 그런 거대한 힘이 왜 하필 돈과 성공 쪽으로 향하고 있지? 인간은 미물이니까 돈, 성공 이쪽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믿을 수 있어. 그렇다 치자고. 근데 거대한 힘 입장에도 돈, 성공 이런 국소적인 걸 인생의 핵심으로 볼까? 이거 너무 자기 좋을 대로 거대한 힘을 폄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면죄부 8이랑 원리가 똑같아.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은 신이 죄를 면해준다고 하면서 증서를 팔았었지. 신이나 되는 존재가 돈 몇 푼 받고 면죄를 딜한다? 이거 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모독이지. 2. 그래, 만약 기적적인 확률로 돈과 성공에 대한 탐욕이 거대한 힘이 설정한 삶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쳐. 근데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나는 우월한 존재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모두 루저이다. 이거야. 나보다 큰 무언가가 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은 부풀리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임하게 돼. 거대한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나 또한 그 거대한 힘과 동급이다. 어린애들이 다들 레인저 레드,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제일 센 거 하고 싶어 하잖아. 어릴 때야 순박한 거지.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나고 남들은 다 못났다고 여기면 그건 순박이 아니라 오만이지 않나? 3. 그럼 이들은 거대한 힘을 다루면서도 왜 겸허해지지 못할까? 그건 나는 세상을 다 알고 있으며 모든 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굉장히 맵게 말하네요. 역시 이 정도는 되어야 그들을 막을 수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병적인 자기애성 인격에 필적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개발 강의로 말하는 정도까지 오면 이미 자기를 반박하는 모든 의견은 쌩까고 무시하게 돼. 물론 기분은 엄청 나쁠 거야. 그런데 영웅에겐 언제나 이런 똥파리들이 꼬이게 마련이잖아. 국산차 타고 다니고 LH 살고 있고 고작해야 내 캔 만원 맥주 마시는 인생 패배자의 말은 그들한테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 이들이 믿고 있는 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념 그 자체야. 난 나를 믿어. 왜냐면 나를 믿기 때문이야.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어. 어떤 피드백이든 내 생각과 다르면 자기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하는 개소리로 여기고 귀를 닫아.
신기한 건 자기를 추종하는 피드백에는 좋아 죽는다는 거지만 편식에 끌어당김 굿? 정리하자. 끌어당김이든 초월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뭐시기 말하는 거든 상관없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이다. 자만한가? 오만한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건 걸러라. 그들은 자기보다 커다란 무언가를 취급할 겸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유사과학 자기계발 영역도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씹어볼 테니 영상으로 다루는 게 있다면 댓글로 써줘.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 대건배 반짝반짝은 무슨?